네, 반갑습니다. 파이썬으로 나만의 강학습 환경 만들기 발표하게 된 김정주고요. 저는 원래는 그 게임 개발 일을 하던 개발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게임 로그를 수집하고 게임 로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취미로 인공지능 쪽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은 파이썬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강화학습 환경을 만들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파이콘 관계자분들도 나름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파이썬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근데 그 파이썬 유저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최근 뜨고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 많이 새로들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파이콘 혹은 기존의 파이썬 커뮤니티가 어떻게 포용하고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 있을지 또 향후 파이콘에서 나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저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AI 쪽이나 기계학습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개발자의 입장에서 포커스를 두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학습 공부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드리면은 좋은 리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김성훈 교수님이 유튜브에 쉽게 강의 영상을 많이 올려주셨고요. 전통적으로는 그 서튼 교수님 책과 데이비 실버 강의를 많이들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원서고 영어로 강의를 하시니까 모두의 연구소의 이용원님 쪽에서 그 내용을 잘 간추려둔 내용을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요번에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학습 관련 각종 블로그나 기업 내 프로젝트를 참고하시면 학습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에서 환경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학습의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를 정의를 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기반이 있을 겁니다. 예. 학습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환경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강화학습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어떤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가 AI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상태를 인식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환경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환경을 관측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 상태지 관측하고 생각을 해서 동작을 결정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실행의 결과로 환경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상태를 에이전트는 또 다시 관측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보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보상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강화학습의 특징상 이 보상이 굉장히 나중에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한 게 효과가 있네라고 느낀 것은 뭐 몇 년 뒤에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아주 딜레이된 보상과 드문드문 나오는 보상을 어떻게 바로 앞에 동작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느냐. 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 학습을 하는 것. 그게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에이전트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이 환경을 정의를 잘 해놓으면은 잘 하시는 분이 와서 문제를 풀이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혼자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에이전트를 시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개별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오픈 AI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픈 AI짐은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친화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단체고요. 뭐 요즘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가 창립하는데 힘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학습을 위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강화학습이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플랫폼이 오픈 AI 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딥마인드 랩이나 딥마인드 랩은 퀘이크 엔진 기반이에요. 그래서 3D FPS에서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 전문의 그런 플랫폼도 있고 심지어 언리얼 엔진과 합쳐져 가지고 실사에 가까운 렌더링을 하는 데서 학습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짐은 설치하기 쉽고 표준적인 방식의 다양한 샘플 환경을 제공해서 시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세계의 많은 강화학습 연구가들이 이걸 기반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타리 게임을 강화학습으로 잘 풀었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런 아타리 게임의 환경이나 전통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풀기, 그리고 이렇게 뭐 텍스트가 나오는 간단한 토이 텍스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주 이제 예전 게임이긴 하지만 이런 3D 게임인 둠까지도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둠을 딥 아래를 가지고 학습시킨 에이전트인데 뭐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웬만한 그 프로 게이머 수준으로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짐 샘플을 살펴보시면은 강학습 환경과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강학습 환경과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짐 스타일로 해야지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강학습의 기본 이론에 맞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셔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만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본인의 설계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강학습의 초보여서 어느 분야나 처음에 들어가면 터미널러지라는 게 있죠. 그쪽의 용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 짐에서 배우실 수 있고 또 남에게 환경을 공유하고 싶다면 짐 예제들을 다들 보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공하시면 이게 이 뜻이야? 라고 바로 아시겠죠. 그러면 짐 환경으로 클래스를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먼저 짐.env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기 환경을 만들 거요. 그 안에서 리셋, 스텝, 렌더 이 세 가지 함수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학습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에피소드, 플레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텝이라고 한 거는 에이전트가 결정한 행동을 환경이 실행해서 그 상태를 새로운 상태로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렌더는 그 결과를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 주는 것이고요. 근데 앞에 것은 환경이었고 이번에는 에이전트의 메소드입니다. 짐의 환경을 갖다 쓰는 에이전트는 리셋과 스텝, 렌더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까와 달리 앞에 언더바가 빠져있는 함수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환경에서 언더바가 있는 것을 구현하고 에이전트는 언더바가 없는 함수를 호출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사이에서 짐이 자기가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단한 환경 만들기를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틱택토인데요. 일단 요즘 나오는 그런 화려한 어떤 예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볼품없어 보여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개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틱택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디버깅 하기도 용이하고요. 틱택토는 아시겠지만 말을 이렇게 둬가지고 세 개를 열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대전 보드 게임이고 두 명이서 하는 에이전트, 두 에이전트가 나오고 이것을 짐 형식을 따라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전통적인 AI에서는 그 미니맥스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틱택토 같은 보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O와 X 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O에 유리한 수를 두면은 플러스 10점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O에 유리한 거는 뭐죠? X에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10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자기가 유리한 마이너스 10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매 스텝마다 최적화된 수를 둘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구현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URL에서 기수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환경도 있지만 간단한 에이전트 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배포하려고 하지만 에이전트가 왜 그 안에 들어있나? 환경과 함께 에이전트 예제가 제공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환경이 지금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유저는 환경의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mples 폴더 아래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휴먼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렌더링 결과를 보고 숫자를 입력해서 플레이하고 GUI로 이렇게 마우스로 찍어서 하면 제일 사람에겐 좋겠지만 구현상 시간 때문에 숫자 1번이 이제 제일 왼쪽 상단이고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배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풀기 전 한번 환경을 파악하고 나중에 학습이 잘 됐는지 내가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볼까? 그럴 때도 휴먼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에이전트인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룰 기반의 에이전트입니다. 어떤 룰인가 하면은 자기가 다음 수를 둬가지고 이기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둡니다. 근데 이기는 위치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 곳에나 둡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저레벨의 그런 에이전트이긴 한데 이것이 역할은 최소한의 베이스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벤치마킹에 이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깃에서 받으시면 이런 폴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 examples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말씀드린 에이전트들이 보이는데요. 휴먼 에이전트를 하면은 뒤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화면이 한계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놓고 싶으면 숫자 5를 입력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왼쪽 상단에 두려면 2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해서 간단한 틱택토를 둘 수 있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경고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승부가 지어지면은 누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찍어주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해 봤습니다. 베이스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기본의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승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고 크게 의미 있는 수를 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X가 나 여기 두면 이기겠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손코딩을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있으면 나중 학습에 편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 설계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절한 상태와 보상의 설계가 강학습 환경 제작의 핵심입니다. 틱틱토의 경우 보상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O의 승리 보상을 플러스 1로 주고 X의 승리 보상을 마이너스 1, 게임 진행 및 진행 상태나 무승부인 경우에는 0을 주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O는 보상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X는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상태 표현 방식인데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때 이 보드의 상태를 각각의 마크를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곳은 0, O는 1, X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0, 1, 2, 0, 1, 0, 0, 0, 2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해 보이기도 한데 사실은 같은 어떤 보드의 상태라도 이 다음에 둘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O의 차례면 바로 여기 둬서 이길 수 있고 X의 차례면 X도 바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완전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보드의 상태뿐만 아니라 차례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O가 둘 차례다. 그 다음 상태 공간과 동작 공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태와 동작을 조금 이렇게 넓은 범위로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머스트는 아니에요. 그냥 짐 예제들도 보면은 샘플링을 하거나 동작이 맞게 들어오는지 검증하는 용도 정도로 쓰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환경이 비슷하다면 써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틱틱토의 상태 공간은 012 같은 불연속적인 정수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객체로 사용하고요. 만약에 연속적인 공간, 뭐 게임이나 이런 경우는 실수가 들어가는 박스 공간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같은 식으로 동작도 타입을 정해 주실 수 있는데 틱틱토의 경우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딱히 동작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수를 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보드의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클래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간략화된 그 틱틱토 환경의 코드인데요. gem.env를 상속을 받고 있고요. 여기 보면 렌더 모드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im과의 약속인데 이번 이 환경이 어떠한 렌더링 모드를 지원하느냐 하는 거고 대부분 휴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뭐 RGB 어레이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스텝과 리셋, 렌더 이 세 가지 함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셋 함수인데요. 그 정수 0이 들어가는 그 9개에 들어가는 리스트를 보드라고 하고요. 다음에 둘 차례를 마크로 지정하고 게임이 끝났는지 여부를 이렇게 해서 환경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셋은 최초 상태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드의 상태와 다음 차례 마크를 더해 가지고 튜플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함수입니다. 스텝은 주어진 동작을 위치로 마크를 배치하는데요. 에이전트가 이 액션을 정해서 얘를 호출하면은
그거를 바로 위치로 해가지고 아까 보드 위치에 그냥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수를 두고 나서 승패가 결정되었다? 그러면은 누가 둔 것인지 맞는 그걸 고려해서 리워드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가 두었다면은 5의 리워드 플러스 1이 되겠죠? X가 두었다면은 X의 리워드 마이너스 1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어로 교체를 하고 새로운 상태, 리워드, 에피소드 종료 여부 등을 반응합니다. 렌더링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휴먼 모드에서만 보드를 그려주고요. 아스키 텍스트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요. 진짜 강학습을 할 수 있는 TD 에이전트라는 학습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폴더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TD 에이전트는 제대로 동작하는 강학습 에이전트입니다. 강학습 알고리즘 중 간략화된 TD 시간차 학습 방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강학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알고리즘 모델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델 기반이냐, 모델이 없냐, 뭐 폴리시가 온이냐, 오프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TD 에이전트는 모델이 없는, 그러니까 환경에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다음 전이할 수 있는 다음 환경들에 대한 확률을 모르는 그런 상태고, 온 폴리시 동작을 결정하는 정책, 평가하는 정책이 같다. 그 다음에 하나의 게임 전체, 풀 에피소드를 보는 게 아니고 한 수 한 수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차 학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기대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학습률 알파만큼 갱신, 백업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상태의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동작을 했을 때 예측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의 차이만큼 갱신을 해준다는 건데, 이 갱신이라는 것을 강학습에서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백업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뭐 수식이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가치 이고요. 이게 이번 가치 빼서 알파만큼 업데이트를 하겠다. 동작의 선택은 엡실론 그레이디 방식을 사용합니다. 랜덤 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은 임의의 행동을 하고, 아니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이걸 탐욕법이라고 하죠. 그걸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TD 에이전트 코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eGreedy policy라는 함수가 있고, 그 안에서 호출하는 임의 동작, 탐욕적 동작 두 개 구현이 있고, 같이 업데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eGreedy 함수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임의의 값을 가지고 임의 동작 혹은 탐욕적 동작을 선택하게 됩니다. greedy 액션은 이게 탐욕적인 동작인데요. 모든 가능한 동작에 대해서 동작 후 상태의 가치를 구합니다. 이 가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학습 중에는 추정된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O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최적 가치를 선택하고, X의 경우 최소 가치를 내는 그런 동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타의 경우가 있으면 랜덤으로 브레이크 하고요. 백업 함수는 아까 이 공식, 보여드린 공식을 그대로 1대1로 코드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상태, 다음 상태의 차이를 구해서 알파만큼 업데이트를 쳐라. 학습은 두 TD 에이전트 간의 자가대전, 셀프 플레이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유용하고요. 뭐 수천 번, 수만 번의 플레이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알파고도 이런 것을 사용을 했었죠.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구현에 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 가능한 기계학습이든 강화학습이든 CLI에서 다양한 옵션을 받도록 구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다가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명령어를
가지는 편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의 클릭이라는 모듈을 써가지고 이렇게 명령어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여기에 대한 도움말도 나옵니다. 에피소드 몇 번 플레이 할 거야? E는 얼마나 탐험할 거야? 알파는 학습률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서는 기본 옵션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17,000번이 지금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tdagent.data라고 하는 이 학습된 모델이 저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가치는 얼마고 이 상태를 몇 번 방문했는가, 이 상태를 몇 번 활용했는가 하는 이 수치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학습이 잘 되었을까요? 예, 제가 여기 있을 때 X를 막았어야 됐는데 안 막으니까 바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가 먼저인데요. 막고 잘 막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뭐 틱택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거의 무승부인데 나중에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사람이 이제 지는 경우가 많죠. 기계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언비터블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실수하지 않아서 얘는 무조건 이기든지 나쁘게 해도 무승부,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언비터블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만드는데도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상 오류였습니다. 학습된 상태의 보상을 제가 적절하게 잘 할당 못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상태별로 방문 횟수가 편향되는 경우, 특정 수만 자꾸 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학습된 모델을 저장할 때는 텍스트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상태들이 학습되고 있는지 과정을 평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부적절한 하이퍼 패러미터인데요. 보상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학습률이 너무 작고요.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어떨 땐 잘했다가 어떨 때는 또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 그 경우는 학습률이 너무 커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방문 횟수가 편향되는 경우는 탐험률, 입실론을 좀 더 크게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에피소드만 자꾸 돌린다고 학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죠. 무작정 플레이를 많이 시키지 말고 학습되고 있는지 검증합시다. 강화 학습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인 학습이에요. 학습의 성능은 모델과 패러미터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조금만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또 개발자로서 개발은 구현상 로직 버그도 있겠고, 또 학습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코드를 뭐가 틀렸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진흙탕에 빠지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TDD를 사용을 하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기계학습에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수작업 없이 성능을 자동으로 비교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말하고요. 베이스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플레이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지 않는 에이전트를 위해서는 코드의 버그도 없어야 되지만 최적의 하이퍼 패러미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초기에는 굉장한 수작업을 하게 돼요. 코드 고쳐서 돌려보고 플레이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죠. 이걸 컴퓨터에게 시켜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나온 게 그리드 서치입니다. 사이클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그리드 서치 같은 하이퍼패러미터 발견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이퍼패러미터의 다양한 조합을 동시에 병렬, 분산 워커를 띄워가지고 벤치마킹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성능이 우수한 조합을 알려줄 수 있어서 코드나 모델이 변했을 때 이걸 돌려보면은 반복적인 노가다를 줄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TD 에이전트의 벤치인데요. 이것도 옵션을 보면은 몇 번 벤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에이전트와 우리가 학습한 TD 에이전트가 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값으로 진행을 해보면은 3000번 베이스 에이전트와 둬가지고 우리가 학습한 에이전트가 2800번 이겼어요. 상당히 학습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베이스가 이긴 경우도 12번 있습니다. 아직 언비터블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하이퍼패러미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일단 여기서는 멀티프로세스로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촘촘하게 하이퍼패러미터 공간을 검색할 건가를 퀄리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현이 잘 되는지 재현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퀄리티를 높게 해서 재현 테스트를 3번 한다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총 432개의 패러미터 셋이 나옵니다. 이거를 사람이 반복적으로 테스트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경우겠죠. 제 노트북에서 코어가 4개고 하이퍼 스레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8개 정도 에이전트가 동시에 돌아가지만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항상 하이 모드로 돌려주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퀄리티를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스톱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알파가 제일 좋은 점은 이 부분이고 입실론이 제일 좋은 부분은 이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이퍼패러미터를 찾으면 이 자기의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하이퍼패러미터의 특성이 있는지 비주얼하게 알 수 있겠죠. 코드에 변화가 있어도 안심입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설계된 강화학습 환경과 에이전트를 만들고 적절한 상태 및 보상을 선택하자. 베이스라인 만들어서 벤치마킹하고 그리드 서치를 활용하자. 많은 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하실 건데요. AI 분야는 이론이 어렵긴 한데 프로그래밍의 실력이 있다면 유리한 분야입니다.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프로그래머는 도전해볼 만 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는 일일이 지시하는 그런 코딩이 아닌 컴퓨터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재밌는 소식이었는데요. 블리자드와 딥마인드가 파이SC2라는 걸 만들었죠. 스타크래프트2를 강화학습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어떤 높이 맵이나 어떤 시야 범위나 어떤 피하 구분 같은 거를 전부 다 이런 이미지로 피처화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인 베이스 에이전트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도해서 이거 이상으로 학습을 잘 할 수 있으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예, 이거는 그 썼던 책에 있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본 건데요. 이런 뭐 볼품은 없습니다만 이런 레이싱 트랙을 이 드라이버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좀 게임틱해서 그렇긴 한데 이런 데 보면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직선에서는 속도를 내고 이런 거를 예전 같으면 아마 일반적인 코딩은 다 로직으로 짜줬을 거예요. 근데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자기가 최선의 루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매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보고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주신 김정준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질문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복도에 있는 마이크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에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강화학습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예제들이 게임 예제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게임기를 개발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예. 강화학습을 과연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가 예.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 예. 사실 지금 이제 학업 분석이 게임 쪽이라고 하시니까 예. 그런 쪽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데 강화학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라는 아이디어 같은 게 예, 일단 질문이 좋아서 이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강학습 그러면 전부 다 게임 가지고 해? 우리는 게임 개발자 아닌데, 우리 비즈니스는 다른 건데, 하사비스라고 하는 딥마인드 리더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게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가장 제한되고 컨트롤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이나 어프로치가 그걸 검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게임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보시면은 점점점 그 환경이 복잡해지고 리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게임 같은 환경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스킬업이 되시면은 본인의 도메인에 그걸 환경화 시켜가지고 강화학습을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도메인을 강화학습으로 어떻게 노출할 건가, 이 부분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시고요. 그렇지만 시작 때는 아무래도 간단하니까 게임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